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6강 시간으로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걸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신청. 2.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 4. 무등록 중개업자, 즉 비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신청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돼서 개업 공인중개사 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되는데,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등록 신청의 법적인 성질입니다. 법적인 성질.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대인적 허가입니다. 대인. 대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다 해서 대인적 허가이고, 두 번째는 일신전속입니다. 일신전속. 즉,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적법요건. 그렇죠. 법에 규정된 그 적합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재량행위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정 요건, 중개사무소 등을 갖춘 다음에 그 사람이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등록관청은 법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신전속이기 때문에 이건 상속이 안 돼요. 내가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내 자식이 공인중개사냐, 그건 아니죠. 한 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자식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제 신청에 대한 거. 자, 신청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합니다.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관청. 그러니까 자기가 두고자 하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관청이죠. 거기에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자, 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한다. 이거 뭐냐면, 나중에 또 배웁니다.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 공인중개사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자, 세 번째, 종별을 달리한다. 종별을 달리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 자, 이 경우 뭐냐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종별을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다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고,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거, 뭐 중개사무소 위치가 그대로라든가 이러면 그건 낼 필요 없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증을 발급받은 걸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록증을 다시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받은 거는. 자, 네 번째, 부측에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 이전에 중개인이라고 했습니다. 부측 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해당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즉 공인중개사 자격증입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재교부 신청이니까 재등록이 아니에요. 즉 신규 등록 절차 없이 등록증 재교부 신청으로 기존에 하던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종별을 달리하는 거랑 같은데, 자, 이거는 부측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부측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그 등록 관청 관할 안에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종변을 달리할 때는 등록을 다시 했지만 이때는 재교부 신청으로 한답니다. 재교부. 그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함으로써 신규 등록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부칙 인정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부칙 인정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되므로 다시 등록 신청은 불가능하다. 자, 5. 부칙 인정 개업 공인중개사가 폐업 스스로 문을 닫은 겁니다.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등록 취소 잘못을 해서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서 등록이 취소되면 다시는 이 사람은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다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부칙 인정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이나 등록 취소된 경우에 여전히 부칙 인정 개업 공인중개사로 다시 등록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등록 관청은 어디냐? 자, 오늘 이제 등록 관청을 보겠습니다. 자, 등록 신청에서 등록 관청. 등록 관청은 여러분들 딱 하나 기본적으로 아는 게 하실 건 시군구청장이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등록 관청은. 자신이 두고자 하는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을 말해요. 자,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되는 것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을 말한다. 특별자치도는 지금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도의 경우에는 구의 구청장이 등록관청이 됩니다. 이 경우에, 시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가 아닌 시도의 경우에는 자치구나 비자치구든 모든 구청장이 다 등록관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신청에 대한 걸 알아봤고, 다음은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시 구비 서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중개사무소 등록신청 시 구비 서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구비 서류입니다. 자, 첫 번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자, 개설 등록을 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내야겠죠. 자, 그 신청서를 낼 때 첨부 서류들이 이제 따라 들어갑니다. 자, 신청서. 두 번째는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입니다.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럴 때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건축물 대장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중개사무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 건축물 대장,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승인 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을 합니다. 이때는 또 포함을 합니다. 그러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소유자라든가 또는 전세권자,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 경우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여건용 사진입니다. 사진. 그래서 신교 소사용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 기본적으로. 자, 이제 이거는 일단 기본 공통 서류라고 그러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구비 서류고, 자, 이번에 이제 요 서류 두 번째, 법인인 경우에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신교소사, 이건 기본적으로 꼭 들어갑니다. 자, 이 신교소사 네 가지 서류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법인인 경우에는 이거는 제출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이. 자, 이번에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자, 외국인도 국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외국인 경우에도 역시 신교소사는 똑같이 필요해요. 자, 신교소사 공통서류. 거기다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하고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결령. 요거 두 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예요. 자,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역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그렇죠. 신고서를 내야 됩니다. 신고서를 기본적으로 내고, 두 번째, 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자, 실무교육 했다는 수료 확인증 4번. 예,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아까 중개사무소, 이건 분사무소니까 분사무소.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 설정 증명 서류입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신교소고라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다만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역시 이제 등록관청이 하는 일입니다.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 시 구비 서류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종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워낙 나이들이 많으셔서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가 종별이 둘이라는 얘기는 기준 역시 둘이 되죠.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인 실수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 있고, 자, 개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두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건 중개법인이라고 한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 첫 번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록이 결격사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 두 번째, 결격사는 뒤에 나옵니다. 따로.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의 것. 그렇죠.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것. 공인중개사인데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등록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청일 전, 즉 개업공인중개사로 신청하겠다고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뭘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자, 본인이 공인중개사이고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거면 지금 실무교육 받고 1년 이내에 거꾸로 해석을 하자면 1년 이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중개사무소예요. 중개사무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중개사무소 확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요 4가지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의 기준이고, 자, 이번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기준에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준. 이번엔 아까는 개인이었고, 이번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 등록 기준. 자, 첫 번째. 6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결격 사유에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즉,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상법상 해사. 자, 상법상 해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근데 이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자, 이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얼마 이상? 자, 이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5천만 원 이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 되는데 협동조합에서 뭐는 안 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고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기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자, 법인인데 이 업무가 공인중개사법 14조에 있는 업무만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자, 대표자가 누구이어야 한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에, 자,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에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의 전원 및 전원입니다. 이때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을 것. 자, 대표자, 사원, 임원, 전원 플러스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 책임자가 뭘 받아야 된다? 그렇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 자, 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가 없으면 분사무소 책임자도 없으니까요. 자, 여섯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중개사무소 확보. 네, 중개사무소 있어야죠. 이 중개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요거 중요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된다는 거.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이 건물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승인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 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 자, 확보의 방법은 뭐 건축물을 소유한다든가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등록 중개업자, 즉 비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등록 중개업자 유형이에요. 유형. 어떠한 경우가 무등록 중개업자인가?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유형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유무와는 상관이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 하는 경우도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설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래서 비개업 공인중개사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은 개업 공인중개의 사망. 자, 사망. 개업 공인중개사 사망하거나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해산했을 때, 자, 사망하거나 해산했을 때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 경우 역시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사망 또는 해산했을 때 그 이후에 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자,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서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자, 이 받은 후에 중개업을 했을 때,
그때도 역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는 본인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는 그 후에 중개업을 해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됩니다. 역시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면, 자, 이러한 무등록 중개업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자, 처벌은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이에요. 법원에서 판사가 땅땅땅, 검사가 구형을 하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6강 시간이었고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부터 무등록 중개업자까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